본 이야기는 구독자 중 한 분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사연을 실화 90%, 구라 10%를 적절히 섞어 제작한 영상입니다. 사연 보내주신 익명의 구독자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소중한 구독자분의 사연이니만큼 무례한 댓글은 지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내 이름은 구독자 2009년 6월 군번이다. 당시 복무기간은 육군 기준 1년 10개월, 대학생 같은 경우 복학기간을 맞추기 쉬운 1월에서 5월 군번을 선호했고 그래서인지 이 기간에 입대 인원이 제일 많았다. 자대에 가자 앞에서 이야기한 군번들의 1, 2등병이 넘쳐났다. 어림잡아 전체 인원 중 70% 정도, 상병장의 수가 적은 피라미드형 계급 분포를 이루고 있었다. 이게 자연스럽게 보일 수는 있겠지만 여기는 회사가 아니다. 군대는 계급의 균형이 맞아야 제대로 돌아간다. 지금 피라미드 구조라는 이야기는 이전에 어마어마한 부조리가 적발되어 고참들 대부분 영창을 간 경우이거나 한 사이클이 돌기 전 역 피라미드 구조였을 경우 두 가지 중 하나다. 듣기로는 두 번째의 경우. 현재 상병장들은 역 피라미드에서 개고생하며 짬을 꾸역꾸역 먹었고 지금의 위치에 올랐다는 것. 짬 없을 때 개고생하고 보답으로 군생활은 일찍 풀리고 희소성으로 인해 권력은 커진다. 우리 중대는 5개 생활관에서 생활했는데 생활관별로 상병장이 각 한두 명밖에 없었고 어마어마한 짬 차이로 인해 감히 아련하기도 힘든 포스를 풍겼다. 이런 병장 중 아직도 기억에 남는 3명의 병장이 있어 썰을 풀어보고자 한다. 첫 번째 병장은 우리 중대 왕고인 옆 생활관 말년병장 이진영. 이진영은 1, 2등병에게 일명 또라이로 유명했다. 이놈의 유일한 취미는 1, 2등병 괴롭히기였는데 그중 주특기는 간지럼 지옥. 당시 옆 5 생활관에는 내 동기가 4명이나 있었고 평소 동기들을 통해 이진영에 대해 익히 들어 얼마나 왕또라이인지 잘 알고 있었다. 나와는 다른 생활관이라 자주 마주치지 않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른한 주말 동기에게 뭔가를 빌리기 위해 5 생활관에 갔다. 이병 구독자 5 생활관에 용무이 쌓았습니다. 그렇게 5 생활관에 방문한 나는 말로만 듣던 간지럼 지옥을 실제로 목격하게 된다. 한 명의 동기가 누워있고 나머지 3명의 동기가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하는 표정으로 팔다리를 잡고 있었다. 왕또는 미친놈처럼 웃으며 동기를 간지럽히고 있었다. 그때 나와 눈이 마주친 왕또. 아이, 니도 빨리 튀와서 다리 한 짝 잡아! 얼떨결에 나 역시 그 짓거리에 동참하게 됐고 동기의 괴로운 괴성에 얼굴이 절로 찌푸려졌다. 그때 찡그린 내 표정을 본 왕또. 야, 바꿔! 왕또의 괴롭힌 대상은 동기에서 나로 바뀌었고 동기들은 내 팔다리를 억지로 잡았다. 간지럼이 시작되자 참을 수 없이 괴로웠지만 참 희한했다. 한 5분 지났나? 고통은 없어지고 이게 뭔 개짓거린가 싶어 화가 나고 짜증났다. 하지만 짜증난 걸 걸리면 또 뭔 짓을 할지 몰라 억지로 웃음과 울음을 내뱉으며 간지러운 척하며 마구 발버둥 쳤다. 그때 내 발이 왕또의 배를 가격하고 말았다. 이 자식, 어디 맛 좀 봐라. 분명 졸라 아플 텐데 이 왕또는 그 반발로 나를 더욱더 가열차게 간지럽히는 게 아닌가. 아픈 만큼 나를 더 괴롭히겠다는 심산. 나 역시 화도 나고 짜증도 나 있어서 더 간지러운 척, 더 괴로운 척, 그리고 우연인 척 왕또의 배를 연신 걷어찼다. 그렇게 약 1시간 정도 간지럼 지옥은 지속됐고 충분히 괴롭혔다 싶었는지 너희도 저 새끼처럼 1시간 넘게 버티란 말이야. 와, 진짜 1시간을 간지럽히냐? 미친 거 아니야? 그날 저녁 왕또의 배에는 멍이 잔뜩 들었고 며칠 동안 아파서 끙끙 앓았다고 한다. 그날 이후 간지럼 지옥은 사라졌고 5 생활관의 동기들은 내게 고마워했다. 사람의 인연이라는 게 참. 저녁 후 10년이 지났을 즈음 어느 한 식당에 갔는데 그곳이 그 왕또의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가게였고 그 왕또도 같이 일을 거들고 있었다. 나를 알아보지 못했고 나 역시 아는 척하지 않았다. 부모님 식당에서 일하는 왕또를 보며 참 평범한 사람인데 군대가 얘를 이상하게 만든 건지 아니면 원래 이상한 놈인데 아닌 척 가면을 쓰고 사는 건지 헷갈린다. 두 번째 병장은 우리 분대 분대장인 물병장 김영배. 김영배는 1, 2등병 시절 졸라 어리바리해서 많은 갈굼을 당했다고 한다. 그래서 소원수리를 긁었고 많은 선임들을 영창 보냈다. 그리고 선임이 없는 곳으로 파견을 나갔다가 분대장을 달 계급이 부족해지자 어쩔 수 없이 복귀시킨 것. 특이하게 나를 포함한 1, 2등병들은 동갑이었고 김영배는 우리보다 1살 적었다. 나이가 적으면 어떤가? 짬이 많다는 건 곧 경험이 많다는 것. 그런 김영배가 분대장으로서 우리를 잘 이끌어줬다면 혹은 노력이라도 했다면 우리 모두 김영배를 잘 따라줬을 것이다. 하지만 짬을 처먹어도 중대 막내보다 어리바리한 데다가 1, 2등병이라는 이유로 우리를 욕하고 무시하고 또 훈련이랑 작업은 얼마나 개판인지 왜 1, 2등병 때 갈굼당했는지 안 봐도 알 것 같다. 우리는 모두 속으로 나이 어린 분대장을 욕하고 있었다. 그러던 한겨울의 주말 모든 생활관이 불을 끄고 오침을 하는 시간대 나는 중대 왕고의 부름에 튀어나가 풋살을 하고 있었다.
중대왕고 김태호는 매우 선하면서도 포스가 있는 사람이라서 나를 포함해 많은 병사들이 그를 잘 따랐다. 그가 주최하는 풋살 경기는 계급 따위는 상관없이 재밌고 편안하게 풋살을 하는 분위기라 참 즐거운 시간이었다. 첫 경기가 끝나고 왕고인 김태호가 커피값을 내려고 지갑을 꺼냈다. 어라 이런. 야 독자야, 현금 있으면 나 조금만 빌려줘. 월급 타면 바로 갚을게. 생활관에가 바로 가져오겠습니다. 나는 생활관으로 튀어갔다. 추운 연병장에서 따뜻한 생활관으로 들어가니 안경에 김이 서려 앞이 잘 보이지 않았다. 닦아도 김이 다시 서렸고 오침 시간이라 커튼까지 쳐져 있어 생활관은 어두웠다. 그래도 나름 감으로 내 관물대를 찾아 올라서서 현금을 찾았는데 동전이 떨어졌다. 어라? 라고 하며 동전을 줍기 위해 재빨리 무릎 앉아 자세를 취하는 순간 무릎에 퍽 하고 뭔가 부딪혔다. 나는 순간 경직돼 버렸고 누군가 불을 켰다. 내 아래에 있는 사람은 분대장, 코피를, 그것도 쌍코피를 흘리고 있었다. 죄송합니다. 참말로 죄송합니다. 자던 중 날벼락을 맞고 개빡친 분대장은 베개를 들고 내 머리를 연신 내리치며 온갖 쌍욕을 하며 5분간 나를 두들겨 팼다. 기다려도 안 오자 생활관으로 온 왕고. 형배야, 제가 내 심부름 하다가 어두워서 실수로 그런 거야. 내 얼굴 봐서 좀 봐주라. 응? 그렇게 왕고가 나를 커버쳐줘서 다행히 더 두들겨 맞지는 않았다. 그날 저녁 우리 생활관의 1, 2등병 고참 동료 후임들은 다들 내게 와 위로를 해주며 일부러 그랬지? 라며 만족스러운 웃음을 지었고 그날 이후 나는 우리 생활관 1, 2등병의 영웅이 되었다. 분대장은 몇 달간 코뼈가 부러진 상태로 지냈으나 왕고의 지시 때문에 내게 화풀이를 하지 못했다. 추후 분대장이 전역하기 전날 우리에게 한 따까리 오지게 당하고 나갔는데 그래도 다들 코는 피해서 때렸던 기억이 난다. 세 번째 병장은 자대 배치를 받고 첫날 만난 같은 생활관의 실세 투고 정호준 병장이다. 점호가 끝나자 PX에서 사온 거 다 가온나? 신병인 나를 환영하기 위해 투고인 정호준은 환영회를 해주었고 맛있게 먹던 그때 손이 보이네. 맛이 없나? 처음에는 무슨 뜻인지 모르고 아닙니다! 라고 했으나 내 맞선임이 눈치로 손이 안 보일 정도로 빨리 집어 먹으라는 뜻이라는 걸 알려주고 허겁지겁 입에 우겨 넣었다. 니는 고향이 어디고? 나는 입안에 과자가 가득 차 대답을 할 수 없었다. 그러자 투고는 투박한 경상도 말투로 쌀까네. 앞으로 군생활 열심히 해야겠다니. 라며 겁을 줬다. 그 때문에 나는 환영회가 끝나고 일병 선임 군기반장에게 자대온 첫날부터 개털렸다. 투고는 전역이 2달 남은 말년인데 환영회 이후 심심하면 쓸데없이 나를 불러 말을 걸었고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엄청 갈궈댔다. 유독 나에게만 엄하게 구는 느낌. 그래서 나는 정호준 병장이 참 어렵고 무서웠다. 그렇게 2달이 지나 정호준 병장이 전역하는 날 정호준 병장은 후임들 한 명 한 명과 악수를 하며 인사를 했다. 나름 군생활을 열심히 한 그에게 형, 수고 많았어요. 잘 가요. 형, 나중에 나가면 술 한잔해요. 나는 정호준 병장이 가는 날까지도 무서워서 말없이 그냥 악수만 했다. 그런 나를 보고 정호준 병장은 씩 웃으며 수고해라. 그렇게 한마디 하고 떠났다. 드디어 무섭고 귀찮은 인간이 사라져서 안도감이 들었다. 그날 저녁 점호를 위해 관물대를 정리하는데 저녁 마크가 서랍에 들어있었다. 마크 뒤에는 작은 글씨로 편지가 적혀 있었는데 정호준 병장이 쓴 편지였다. 내용을 기억해보자면 사실 인사기록을 보고 동양 사람인 게 참 반가워서 자주 말을 걸었었고 만약에 짬 차이가 덜 났다면 더 살갑게 대하면서 친하게 지냈을 건데 자기가 해줄 수 있는 건 빡세게 가르쳐서 잘 살아남게 하는 것밖에 없었다는 것. 형이 응원할 테니까 저녁 때까지 아프지 말고 잘 지내라는 내용이었다. 괜히 울컥하고 가슴이 따뜻해졌다. 엄하고 무섭기만 했던 정호준 병장이 동양의 후배를 반길 정도로 인간적이었다는 걸 그가 떠나고 나서야 알게 됐다. 전역하고 정호준 병장을 찾아보려 수소문해봤으나 어찌어찌 못 찾았고 시간은 흘러 지금에 이르렀다. 지금도 가끔 정호준 병장이 떠오른다. 정호준 병장님 덕분에 고문관 소리 안 듣고 군생활 잘하고 무사히 잘 전역했습니다. 병장님도 잘 계시죠? 항상 행복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단결! 안녕하세요. 장석조 감독입니다. 축복소녀 연재하며 중간중간 짬내서 후다닥 만든 이 군대 이야기가 생각보다 반응이 참 좋네요.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군대 이야기 공모 받아서 만들어달라는 요청도 해주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제 슬슬 소재가 후달려서 끝낼까 했는데 잘 됐네요. 내가 겪은 재밌는, 무서운, 빵당한, 억울한, 엿같은, 또라이 병사 등등 다양한 경험담을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9라 50% 적절히 잘 버무려 각색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밑에 제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셔도 좋고 댓글로 달아주셔도 좋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많은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을게요. 고마워요. 충성! 드디어 18년 만에 신년지가 완결됐습니다.
정지혁 병장의 고등학교 시절, 그리고 정지혁 이병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지, 최원일과 정지혁은 왜 원수가 되었는지, 짱보는 왜 김창우를 좋아하게 됐는지, 왜 정지혁은 김창우를 그토록 갈구는지, 김창우는 어떤 고문간 짓을 했는지, 말년들은 과연 제대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666 부대는 어떻게 탄생했는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셨던 모든 떡밥들을 풀었습니다. 카카오 페이지에서 5인용 또는 666을 검색하세요. 감사합니다.